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다우 지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민감주 쪽에서 조금 더 많이 하락한 게 이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0.7% 정도 하락을 했고요. S&P 500 0.5%, 나스닥 지수는 0.2%대로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하락폭이 조금 더 나와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최고점 대비해서 기술적인 약세장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회의론과 그리고 경제 지표 두 가지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경기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지수의 반등을 막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증권사들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 경기 침체로 만약에 가게 되면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 밀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어느 정도까지 밀릴까 걱정을 키우는 그런 재료가 됐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35%입니다. 그러니까 낮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장 초반부터 살짝은 심란했다. 이런 흐름이었었고요. 증권사 골드만삭스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독일의 도이체방크, 그리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면서 가능성을 골드만삭스하고 비슷하게 30%대의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되게 되면 지금 3,900포인트가 S&P 500에 지금 지수가 될 텐데 이게 3,000포인트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계속 나왔는데요. 이날은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의 발언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인플레를 잡는 한 과정을 긴축 정책을 좀 펼치겠다. 이제 그 말은 지수가 밀리더라도 긴축 정책은 계속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융감독 부의장 지명자도 발언을 내놨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준 안에 있는 인사들 그리고 연준에 곧 들어올 인사들 역시 모두 다 인플레이션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지표 체크해 볼 텐데요. 거의 다 안 좋았습니다. 우선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 말은 실업자가 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이쪽 제조업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건데요. 좀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기존주택 집값 나왔는데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대출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가 많이 떨어졌다는 관점으로 이날 지표도 시장의 바닥을 잡아주지는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은 0.5%입니다. 어제 다 밀렸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이 많이 좀 진정이 됐다라는 게 좀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소재 쪽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0.6% 상승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약간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거기에다가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부담을 줄여주게 되면서 관련된 업종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가장 크게 낙폭을 했습니다. 1.98%. 어제 이제 소비재가 굉장히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 이후에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섹터 내에서 식음료, 소매 이런 업종 자체가 급락 수준에서 약세 수준으로 좀 진정을 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지속됐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지금 상승을 했고요. 철도와 방위산업 종목 중은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IT하고 성장주 묶어서 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바로 공급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거의 다 약간의 혼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밀린 것이 시가총액 1위 애플이 되겠습니다. 이날 애플은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지금 공급망이 불안하다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15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46%로 낙폭이 가장 컸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입니다. 어제 소매 업체 관련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아마존도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밀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 1분기 온라인 판매가 전 분기 대비해서 조금은 나아졌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간 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이날 시장은 여기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IT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이날 거의 두 자릿대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게 공급망이 잘못되면서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것을 사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공급망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다른 기술주 쪽으로 쭉 퍼져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특징주 때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13.7%나 급락했고 이제 그 옆에 시가총액 규모들이 좀 작기는 하지만 휴레패커드 그리고 주니퍼 네트워크 그리고 그 위에 브로드컴 이게 좀 반도체 쪽까지 살짝 옮겨 붙는 그런 내용입니다. 4% 이상의 깊은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급락한 이후에 이날 0.6%로 낙폭은 많이 줄여줬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종목들로는 혼조 흐름 속에서 이날 비메모리,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엇갈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필두로 해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약했었는데요. 2.3% 밀렸고 웨스턴 디지털도 1.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대형주가 엔비디아가 되겠는데요. 무슨 호재가 있었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는 안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워낙에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1.1%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방위산업체 그리고 여행 이 두 가지 업종은 완전히 좀 엇갈린 모습이 나와졌습니다. 앞서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가 다시금 이 대화를 재개했다라는 관점 속에서 이날 엇갈렸습니다. 이쪽을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방위산업 쪽이고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이 되겠습니다. 무기 만드는 회사죠. 2.5%, 2%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 위쪽으로 쭉 올라와 보시면 이쪽입니다. 이제 여행 쪽에서 항공을 제외하고 여행을 예약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호텔 쪽 이쪽에서는 좀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었는데요. 부킹닷컴 2.5%, 그리고 익스피디아가 5.3%, 메리어트 호텔 1.9%, 힐튼이 2.3%대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공급망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건드렸던 게 바로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특징주로 볼 텐데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0.80달러,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했고 매출 역시 공급망 때문에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된 전망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중국 봉쇄로 인해서 이 주로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이런 공급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증권사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은 지금 중국 봉쇄 자체가 부분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서 6월 1일에는 이제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제가 되면 시스코 시스템즈뿐만이 아니죠. 이쪽에다 물량을 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일 거기 때문에 선적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급망과 관련해서 동맥경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13% 이상 장중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지금 반등을 하려고는 했지만 결국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40달러 초반까지 크게 추락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철도 관련된 종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인프라 관련해서 국내로도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니온 퍼시픽이라는 철도 회사입니다. 다우 지수가 나스닥에 비해서 밀렸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증권사 시티그룹의 악재가 있었었는데요. 유니온 퍼시픽 그룹 그리고 CSX 코퍼레이션, 노폭 서던 코퍼레이션 다 철도 회사입니다. 이쪽과 관련된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운송 수단에 대한 이런 수요가 타격을 받고 이것이 매출 부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임금에 대한 얘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기업들마다 임금 올라가는 게 계속 골머리를 썩게 하는 그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담 요인 때문에 목표 주가까지 하향 조정이 된 건데요. 자, 유니온 퍼시픽 4% 하락을 하면서 철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21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4월에 고점 찍고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뉴욕 증시도 흔들렸었던 것처럼 ECB 쪽에서도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유럽 증시도 부진했습니다. 주로 영국 증시가 가장 많이 밀렸죠. 1.8%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ECB 쪽에서는 4월 회의록을 통해서 연준처럼 좀 아무래도 바로 긴축을 한다기보다는 좀 9월 정도까지 미루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강도가 좀 세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담 요인이 됐었고요. 또 앞서서 이제 미국에서도 경제 지표 계속 안 좋았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장 후반까지 부담은 이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다시금 올라갑니다. 뭐 하루 단위로 보게 되면 정말로 롤러코스터인데요. 멀리 보게 되면은 어떠한 그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3% 오르면서 110달러 다시 한번 넘기는 그런 내용인데요. 중국의 이런 봉쇄 완화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구리 가격은 달러 약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과 연결을 해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충분히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9,400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금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올라갑니다. 1.4% 거의 상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은 이제는 4.7bp 계속해서 최근에는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가 완화될 조짐이 그대로 채권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자,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뉴욕 증시의 분위기 그래도 뭐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약세 정도의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요.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최근의 하락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오전 중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오후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반전되기도 하는 등 이후 등락을 거듭한 후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0.3에서 0.7%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IT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 전망을 하향 제시하며 14% 가까이 급락해 시장 분위기를 개장 초부터 끌어내린 데다 미국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골드만삭스의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동안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약 35%로 예상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12번의 경기 침체를 거치며 S&P 500 지수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중간값 기준으로 24% 정도 하락했다며 2022년 1월 고점인 4,800 부근에서 하락할 경우 레벨은 현재보다 11%가 낮은 3,650이 될 것이며 평균 30%가 하락한다고 보면 S&P 500 지수는 현 수준보다 약 18%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가 오기 전부터 하락해 회복이 될 때까지 바닥을 치는 점에 주목하면서 경기 침체 후에도 시장은 계속 하락했다며 침체가 끝난 후 8개월 동안 침체가 되기 전에 고점을 찍은 후 30개월 동안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예상을 하회했던 점이 시장의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먼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이전 주보다 2만 1,000명이 증가한 21만 1,000명으로 집계돼 시장의 전망치였던 20만 명을 웃돌면서 4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7일로 끝난 주간에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0만 3천에서 19만 7천 명으로 약 6천 명 정도 하향 수정됐습니다. 한편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볼 수 있는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9만 9,500명을 기록해 이전 주보다 8,250명이 증가했고 지난 7일로 끝난 주간에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31만 7천 명으로 이전 주보다 2만 5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 따르면 5월 관할 지역 연은 지수는 전달의 17.6보다 크게 하락한 2.6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15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고용과 물가 관련 지표가 부진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던 가운데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측은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은 전반적으로 확장세를 유지했다면서 고용지수가 하락했고 물가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이어 증권사 JP모간 역시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JP모간은 미국의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3에서 2.4%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각각 2.1에서 1.5%로
1.4%에서 1%로 낮췄는데요. 이러한 미국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 속에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실업률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당초 예상이었던 3.2%보다 높은 3.5%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JP모간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단기적 성장 둔화로 경제가 연착륙한 후 바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약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더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또 실적과 관련해서는 언더아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언더아머의 패트릭 프리스크 CEO가 실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뉴스로 오늘 회사의 주가는 11.8%가 하락한 9달러 2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언더아머는 프리스크 CEO가 6월 1일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임을 찾을 때까지 콜린 브라운 최고 운영 책임자가 임시 CEO를 맡는다고 밝혔는데요. 언더아머의 주가는 올 들어 50% 이상 급락한 바 있습니다. 프리스크는 2020년 1월부터 언더아머를 이끌었으며 회사 측은 사임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적 악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언더아머는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해 올 1사분기에 5,96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1년 전에 순이익 7,780만 달러에서 적자 전환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증권사 모간 스탠리는 단기적으로 회사의 리더십 교체가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길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디어앤코, 부세 앨런 해밀턴, 포드라코, 레전시 어필리어스, LAIX 잉크, RLX 테크놀로지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구원님.